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1000만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1000만의 기적을 맛본 세 사람이 함께 만난다는 건 그 얼마나 굉장한 일일까요? 바로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추창민 감독, 광해뿐 아니라 7번 방의 선물로 1000만 배우가 된 류승룡. 태극기 휘날리며로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 영화 사상 두 번째로 1000만을 맛본 배우 장동건이 뭉쳤습니다. 영화 7년의 밤에서 말이죠. 보통 영화 속 이런 법의 메인 요리, 영화엔 법이스타의 주인공은 변호사께서 정하시지만 이 남자, 이 변호사라면 제가 선택권을 뺏어도 웃어주실 것 같아요. 바로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바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이 할 영화는 2011년도에 출간돼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기록 중인 작품을 영화한 것입니다. 7년의 밤입니다. 저 호수가 영 기분이 나빠. 사람 잡아먹는 호수라고 그러자뇨. 그 사람 진짜 악마예요. 실종됐다는 애 있잖아요. 아, 세령이요? 아우, 이게 뭔 난리야? 애가 빠졌대요. 걔 아빠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하거든요. 화장실! 오세요! 일어나!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야, 짧게 봐도 그 영화 전반에 흐르던 그 검푸른 안개가 낀 것 같던 아우라가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저 사실 이거 진짜 궁금해가지고 빨리 물어봐야 돼요.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호평과 혹평이 좀 오가고 있거든요. 이조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약간 어둡고 좀 음산하고 암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하. 더더욱 안 좋아하는 영화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영화 같은 경우, 애들이 이제 죽는다든지 그런 영화를 굉장히 안 좋아해서 그렇지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인정해요. 영화 다크해요. 근데 뭐 꼭 액션만 누아르 액션 있으란 법 있습니까? 뭐 누아르 스릴러, 누아르 공포 드라마, 이 영화는 좀 드라마죠. 저는 사실 이제 추창민 감독이 이 영화의 사건부터 결말까지 이게 사건 위주로 보면 아주 군더더기 없이 딱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켰고 또 이 인간 내면의 어떤 심정 전달을 보더라도 꼭 뭐 류승룡, 이 장동건 두 사람의 부성의 어떤 인간 내면의 이 갈등뿐 아니라 이 류승룡의 아들이죠. 서원이, 고경표, 또 이 서원이를 도와주는 송세벽, 그들의 어떤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정도 잘 전달했다 싶고요. 이 영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스트셀러니까 머릿속에서 각자 그린 이 세력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전 이거 영화된다고 했을 때 우려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세력마을의 댐과 그 숲이 그대로 잘 구현이 돼서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몇 분들이 좀 중간에 잠 오던데 지루해라고 하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그 지루함이 혹시나 그 비 오는 날 뭔가 그 낮잠 자고 싶은 그 나른함과 혹시 혼동하시는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요즘 또 워낙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이 좀 대세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요하는 교향곡 같은 영화를 보면 좀 더 이렇게 지루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7년의 밤을 좀 옹호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루한 이유가 다른 영화 같은 경우 이제 범인을 쫓아나요.
그래서 범인이 밝혀지기 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범인을 다 밝혀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내면, 선과 악의 내면에서 그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약간 흥미를 못 가지면 재미가 없다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뭐 법인이 밝혀져 있고 또 원작도 있고 뭐 인정하는데 자, 또 제가 이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 영화에서 어떤 배우 뭐 좋게 보셨어요? 그럼 거의 대개가 여배우를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배우를 보기에서 빼고 질문 드립니다. 자, 장동건 대 류승룡. 이 두 부성의 연기 누가 더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인을 쫓아가는 추적 스릴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선과 악,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주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영재 원장 역할을 한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역할이잖아요. 그 악인에게도 부성애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유승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평범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서 이제 범죄를 은폐하려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의 그 생명을 구하려고 수십 명의 그 마을 주민들을 수모시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두 분 다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게 자꾸 좀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피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인간 내면의 선악을 표현했다. 너무 적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악인으로 보이는 장동건에게 보이는 부성애를 당신은 뭘로 볼 거냐. 이 평범한 또 혹은 뭐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온 이 류승룡. 근데 아들을 위해서 결국은 끔찍한 일을 또 저지르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측면에서 그 내면의 선과 악을 표현하는 그 표현 누구 손을 들어주실래요?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그 광기 어린 복수, 잔혹함을 표현할 때 이제 M자형 머리를 만들고 곱슬머리를 하고 또 뭐 귀 연골이 찢어 40발도 꼬맸다고 말하면서 하는데 그 눈빛 연기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또 처음에는 저런 사람한테 악인 역할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악인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동건에게 한 표를 근데 주시는군요. 이제 유승용 씨 같은 경우는 그 길을 가다가 아이를 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절절함, 그 상황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오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두 배우 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신데 자, 그러면 여배우 좋아하시니까 뭐 인상적인 여배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배우 중에서는 이제 그 미친 여자 역할, 무녀 역할 하셨던 분 있잖아요. 이상희 배우. 그 배우 같은 경우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공허한 눈빛, 초점 없이 쳐다보는 공허한 눈빛이 굉장히 저는 또 그 부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어떤 이 검푸른 아우라를 공포를 조성하는데 이 이상희 배우 역할이 참 컸어요. 네,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음산하고 그 약간 어둡게 하는 분위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명 간단히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원 역할을 한 이 고경표 씨 그리고 또 그러니까 류승룡의 아들인 거죠. 또 장동건의 딸 세령이 역할을 한 이래양. 저는 이 이래양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런 감성이 나오지? 좀 저는 굉장히 높이 샀고 고경표 씨는 아주 계속해서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영화 얘기 막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할 얘기 많아요. 이제 또 한번 법속으로 영화 속 법속으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동건 씨가 여기서 보면은 이 새벽마을의 대지주의 아들이고 치과 의사고 또 읍내에 있는 병원의 원장이고 막 거의 뭐 이 새벽마을 내에서의 파워가 그냥 최고예요. 근데 이 마을에서뿐 아니라 이 집안에서도 아주 무서운 군주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내 화영은 지금 벌써 일찌감치 도망을 갔어. 그런 상태에서 딸 세령이를 키우는데 아니 외출한 사이에 엄마 화장품 좀 만졌다고 정말 굉장한 폭행을 하잖아요. 이거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영재 원장이 그 딸이 그 엄마의 물품을 만졌다고 때립니다. 때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훈육시킨다고 해서 그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어서 감어 잡고 때리려고 다가가니까 아이가 그 속된 말 오줌을 지른다 그러잖아요. 오줌을 쌀 정도로 소변을 볼 정도로 거부해 먹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아동 학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폭력과 교육은 전혀 별개입니다. 근데 폭력을 행사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건 폭력일 뿐입니다. 때려서 잘 가르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법에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읽어보면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범죄 행위는 거의 아동 학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지 유기, 학대, 체포, 또 약취, 유인, 강간, 강제 추행 같은 경우는 다 아동 학대에 포함됩니다. 그보다 더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영재 원장이 교육의 목적이든 어떤 목적을 한다 하더라도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애가 겁에 질려서 그 소변을 지릴 정도까지 때린다는 것은 이건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이건 명백히 폭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가 뭐 애초에 범인을 숨기고 가는 범인 찾기 영화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류승룡, 최연수가 아이를 뭐 의도는 아니었지만 치게 되고 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물에 버리게 돼요. 이게 시체 유기죄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유기는 그럼 법적으로 정확히 뭔가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체가 됩니다. 사체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릅니다. 종교적인 장례 절차라는 것은 토장, 땅에 묻는 거, 화장, 불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장례를 치르면은 사체 유기죄가 안 되는데 그 사체를 범죄를 숨기려고 숨긴다든지 여기 내용 같은 경우에서 그 물에 버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기가 아니라 은닉입니다. 그 사체를 발견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은닉이라고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범죄 행위를 사체 유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 영화 제목처럼 되돌릴 수 없는 7년의 밤, 7년 전 그날을 일으킨 이 최연수가 이제 막 거의 넋이 나가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내 보기에는 이건 지금 그 사택증 가서 보고라고 그랬는데 또 안 보고 가지도 않고 서울에서 친구들이랑 밤새 술 먹다가 어떻게 윗도리도 잃어버리고 지금 들어온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막 쏘아붙여요. 그랬더니 이 남편 최연수가 류승룡이 손을 번쩍 이 폭행. 사실 이런 폭행은 뭐 여자 대 남자, 남편 대 아내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와이프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당연히 폭행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가정 내 폭행인데 이런 폭행죄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행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리는 남편이나 여자 같은 경우는 언제 다시 뭐 계속 폭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가 고소를 취하합니다. 또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폭행에 시달리는 아내 같은 경우는 신고하려다가 또 옆집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왔을 때 괜찮다, 난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처벌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내 폭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보면은 이 최연수의 살인, 사체 유기, 그리고 폭행 여기까지 이제 좀 최연수의 어떤 죄들을 봤다면 이번에 오영재 원장이 장동건 씨가 연기한 오영재의 죄를 보겠습니다. 이 오영재는 지금 막 본인이 악이었는데 되려 지금 딸을 잃었어요. 이거를 최연수에 대한 어떤 복수의 방법으로 내가 딸을 잃었대, 너도 아들을 잃어봐라. 이런 식으로 막 고경표를 이 서원이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따라다니다 못해 끝내 서원이의 집에 들어가서 총으로 다리를 쏘고 거의 막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처벌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고경표 씨가 이제 머무는 데가 이제 약간 컨테이너 같은 데지만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되고 그 다리에 총을 쏜 것 같은 경우는 상해죄가 될 텐데 살인의 고의로 쐈다 그러면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차에다가 태워서 끌고 가잖아요. 감금죄. 그러나 이렇게 처벌돼야 되는데 그렇죠. 장동건 씨는 사망을 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또 봅시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최연수가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제가 이렇게 얼추 생각해도 사형이 선고된 게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젊은 분들이 볼 때는 뭐야, 우리나라도 사형 선고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형은 당연히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인 헌법에도 사형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벌의 종류가 9가지가 있는데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까 한 20년 넘은 것 같다. 마지막 사형 선고로부터 전문가시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형 집행에 관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1997년 12월 30일 그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선고한 이후에 집행을 한 이후에 그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형이 없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에는 분명히 사형이 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는 보지 않습니다. 역시 또 우리 이조로 변호사랑 얘기하니까 이렇게 뭔가 영화 관련된 법이 확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우리 이조로 변호사한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죠. 영화 속 인생 철학. 물론 아까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을 표현한 영화다. 뭐 이렇게 주제의식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영화에 담긴 이조로만이 찾을 수 있는 인생 철학,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유승용 씨가 그 연기한 부분에서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아이를 치잖아요. 세령이라는 아이를 네. 치우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사망하진 않았는데 애를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나? 이걸 숨기고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나? 그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오열할 때 그 순간에 정말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이의 입을 막고 사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유기시키잖아요. 그 상황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잘못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순간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이루어지고 순간순간이 모여서 그 영혼이 되지만은 순간이 때로는 영혼을 지배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이 영혼을 지배한다. 사실 그때 최연수가 세령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이 무서운 어떤 오영재의 최연수와 최서원을 향한 복수도 시작이 되지 않았을 거고 또 워낙에도 뭐 거의 사이코패스였지만 더 미쳐 돌아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서원이는 그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쫓겨 옮겨 다니며 살지 않았어도 됐을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줬네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좀 공감이 되네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 장동건 씨가 그 태극기 날리며에 출연했잖아요. 거기에서 연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그 큰 흥행 배우로는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 미남 배우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큰 흥행 배우로는 자리매김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그의 외모를 빼고 이걸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 커다란 눈, 코, 입이라는 거는 좀 미학적으로 좀 못생겼거나 아니면 영화적인 얼굴로 이렇게 개성 있게 생겼을 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연기 잘해 보여요. 근데 장동건 씨처럼 이렇게 미학적으로 잘생긴 와중에 이렇게 눈, 코, 입이 크면은 이 잘생긴 외모가 우리의 감정이입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돼야 이게 동화가 돼야 연기를 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잘생긴 외모로 연기를 잘하기는 쉽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멜로 연기라면 너무 잘생긴 마치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이 남자한테 우리가 감정이입하기가 쉬워서 그땐 잘생긴 외모가 유리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나무주연상을 받고 이런 연기들은 주로 강렬한 어떤 인상파적인 연기를 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받거든요. 그럴 때 이 잘생긴 외모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그 자체가 저는 얼마나 어떤 흥행 배우로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뭐 일테면 배우 하정우는 굉장히 쉼없이 소처럼 일해요. 그의 목표는 보통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왜 배우는 매일매일 연기 못해? 이런 거예요. 근데 장동건은 그동안 어떤 거냐면 나는 잘하는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못하는 게 포함돼 있으면 안 했어.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대요. 못하는 게 포함돼 있어도 잘하는 것도 포함돼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7년의 밤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그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만 택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 했냐? 놀았냐? 그건 아니고 그의 삶의 목표에 가족이 있어요. 고소영의 남편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일과 어떤 여가, 삶을 이 사람은 병행해가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그래서 그가 흥행배우, 1000만 배우, 2000만 배우가 막 목표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목표로 했는데 달성을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기파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싶고, 제가 장동건 씨 소속사람 좀 통화를 해봤는데 뭐 이번 연기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예전에 신사의 품격 때도 그렇고요. 쉬지 않고 평상시에 연기 활동 안 할 때 CF만 찍을 때도 계속 그 연극과 교수님한테 연기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연기 수업을 계속 받는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조라 변호사가 저한테 더욱더 이 많은 얄궂은 질문 하시기 전에 저는 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어디 가지 마세요. 연극계에서 촉발되어 배우, 가수, 개그맨, 연예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 처음엔 응원의 박수만 받던 피해자들에게 최근엔 꽃뱀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억울한 가해자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가짜 피해자가 득세해서도 안 되겠죠. 내게는 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 이런 발상하라 시작되는 위계에 의한 성추행과 폭행. 사라지는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 대중의 진실을 보는 균형 감각과 쉼없는 응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This is where we meet each other. What up, Z? It's where we make friends. Parsifal! You free Thursday? Did she just ask me out? Citizens of the Oasis. Oh, yeah? It's not about winning. It's about playing. That went well. Ready Player One.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400이온 것 같아. 귀신 살고 있대잖아. 시험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말도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진짜야! 어딨어? 난 20년 동안 단 한 번은 안 걸렸는데. 몇 명? 빈틈없이 죄다 걸려. 내 거야. 입으려고 샀어. 나가. 그래, 잘 자. 걸레 빨았나 봐. 팬티입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나 결혼 20년 차인데 와이프하고 키스해. 부부가 키스란 것도 합니까? 비법을 알려줄까? 나의 첫 불륜이 해주는 말인데 첫사랑도 아니고 첫불면 뭔가 더 넣는 게 신선해. 상상이라도 해. 죄송합니다. 손대지 말고 변태 시켜! 변태 아닙니다. 교육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공수가 너무 잘해. 너 바람났냐? 요즘 너의 걸음걸이를 보면 굉장히 싼티나는 거들먹거림이 묻어있어. 바람난 놈들이 되게 그래. 애인 있어요? 집에 한번 데리고 와요. 아우. 어머나. 박수.